Now we have automated elevators. You just get in an elevator and you press a button. And you don't even think about it. And it just takes you to the floor. And if you did see an elevator operator with a big relay switch, you'd be like, that's weird. Now that's how cars will be. 테슬라가 현지 시간 10일 로보택시 사이버 캡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린 장본인이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월가의 혹평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테슬라는 이날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열기 위해서 미국 LA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행사 이름은 위 로봇이었는데요. 미국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과 또 동명의 영화 제목 아이 로봇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AI 로봇 회사라는 머스크 CEO의 주장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사이버캡은 각진 형태의 2인승 차량입니다. 나비 날개 모양으로 위로 열리는 이른바 버터플라이 도어가 양쪽에 하나씩 달렸습니다. 충전은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 없이 무선으로 가능하다는 게 테슬라의 설명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큰 특징은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 등 수동 제어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후면 유리창도 없습니다. 이미 미국 일부 도시에서 상용화된 구글의 로보택시 웨이모와 가장 다른 점인데요. 웨이모의 경우 2018년 출시된 제규어의 SUV 아이페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없고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지만 핸들도 페달도 후면 유리창도 모두 있습니다. 저절로 핸들이 돌아갈 뿐이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로보택시를 타고 등장한 머스크는 이날 자율주행 차량이 바꿔놓을 밝은 미래를 조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운전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10시간을 운전한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면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본격 양산 시점을 아마 2027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내후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차량 가격은 3만 달러, 한화로 약 4천만 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로보택시 이용 비용은 상용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1마일, 그러니까 1.6km당 0.2달러에 불과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시내버스 요금이 1마일당 1달러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시내버스 요금의 5분의 1 수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자사 로보택시가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중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한동안은 테슬라가 직접 로보택시 차량들을 소유하면서 웨이모처럼 택시 사업을 운영하겠지만 결국에는 개별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그런 모델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버와 비슷하죠. 자기 차량을 남에게 빌려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만 빌려준다는 점에서는 또 에어비앤비랑 비슷한 모델인 겁니다. 테슬라는 이날 20인승 로보택시 로보벤의 콘셉트카도 공개했습니다. 버스처럼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탈 수도 있고 또 화물용으로 개조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난해 9월 시제품을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스튜디오 거리를 걸어다니고 또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옵티머스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를 산책시킬 수도 있고 음료를 서빙하는 등 뭐든 다 할 수 있는 멋진 로봇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사이버캡의 디자인은 꽤나 미래지향적이었고요.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이었죠. 거기에다가 머스크는 이날 자율주행 차량이 바꿔놓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사이버캡 공개 다음 날인 11일 테슬라 주가는 하루 새 8.78% 급락했습니다. 사실 테슬라 주가는 행사 전까지도 로보택시에 대한 비관론에 최근 계속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시장에서는 비관론이 현실이 됐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은 이날 6,957억 달러로 한 달 만에 7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시총 순위에서도 톱10에서 밀려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에 이은 11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로보택시 공개 행사는 당초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결국 미국 서부 태평양 시간 기준으로 저녁 8시, 뉴욕 시간으로 11시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밤사이에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변화와 차량 공유 경제,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우호적인 애널리스트로 꼽혔던 CFRA의 게런 넬슨도 로보택시 공개 행사는 반전과 특수효과가 많은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에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영화관을 나오는 것과 같았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어서 중단기적 호재가 전혀 없다면서 지난 주말의 폭락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비우호적이라고 뽑혔던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펀더멘털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테슬라의 시총 8천억 달러 중 자동차 사업의 가치는 2천억 달러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6천억 달러가 로보택시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가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서 이 6천억 달러의 시총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날 월가에서 쏟아져 나온 비판의 핵심은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머스크는 양산 시점으로 2027년 이전을 말했는데 이는 당초 호언장담했던 양산 시점인 올해보다 최소 2년 이상 늦춰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시점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거죠. 여기에 테슬라는 기존 전기차와의 호환성이나 핸들이 없는 차량에 대한 당국의 허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디자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자동차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통 택시는 2명 이상이 탈 수 있는 좌석과 충분한 적재 공간이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인승 쿠페를 선보여서 구조 자체부터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면서 2인용 로보택시를 위한 시장은 매우 한정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분석업체 JD 파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투도어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존 크랩칙 웨이모 전 CEO는 테슬라의 디자인이 진지하기보다는 장난스러워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은 테슬라 주가보다 오히려 우버와 리프트 주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버 주가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다음 날 10.8%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택시 호출앱인 리프트의 주가 역시 9.59% 뛰었습니다. 존 콜란 투오니 제프리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우버가 로보택시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우버는 구글의 웨이모와 GM의 크루즈 등 테슬라 외의 다른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과 자사 공유 택시 사업을 접목할 애플리케이션을 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의 가장 큰 도전은 당분간 반등할 모멘텀이 없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4월부터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 70% 가까이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건 머스크가 당초 8월에 공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로보택시에 대한 자신감 덕분이었는데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빠질 여지도 크다는 걸 뜻하겠죠. 우선 다음 시험대는 10월 23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전망이 밝지는 않은데요. 우선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고 중국에서는 비아디의 부상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의 실적이 나와야지 사실 이 주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FSD의 적용 시점입니다. 머스크 CEO는 이날 내년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3, 모델 Y에 비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말하는 FSD 기술은 이름과는 달리 사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데요. 머스크가 언급한 대로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비감독형 FSD 기술이 기존 차종에도 도입되는지 여부가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당국의 승인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머스크가 최근 직접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까지 나서면서
스스로 한 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떠안았다는 점도 관건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